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70년 자부심이 단돈 몇 조 원에 팔렸다는 소식 믿어지십니까? 3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도 정작 1등 기술 하나가 없어서 남의 집 문전박대를 당하는 게 지금 삼성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폐쇄적인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곧 세계 표준이다라는 오만한 순혈주의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닥치자 그 견고했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가 최첨단 장비로 앞서 나갈 때 삼성은 성 안에서 낡은 도구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안방을 내주고 만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로 치르는 뼈아픈 도태의 세금입니다. 9년차 사업가로서 제가 단언컨대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가진 작은 성공의 공식에 갇혀 더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삼성이 겪고 있는 이 굴욕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용기를 줍니다. 세계 최고의 거인조차 자기 부정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완벽해 보이던 삼성의 전략이 어떻게 처참한 결핍으로 변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삼성이 꺼내든 카드가 정말 가관입니다. 어쩌면 삼성은 지금 벼랑 끝에서 아주 위험하고도 짜릿한 도박을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삼성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몰래 만난 그 금지된 파트너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삼성의 성문을 부수고 들어온 침략자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구원의 밧줄일까요? 거인의 운명을 바꾼 그 은밀한 만남의 시작,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높이 16층짜리 아파트를 종이 한 장 두께의 오차도 없이 수직으로 쌓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삼성장자가 마주한 HBM4 16단이라는 잘벽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물리적 한계라는 신의 영역에 인간의 탐욕이 도전하는 형국이죠. 삼성은 이 벽을 넘기 위해 수조 원의 돈과 수만 명의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들만의 자체 공법이 오히려 거인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쇠사슬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면 무조건 다르다던 그 자부심이 이제는 이러다 진짜 다 죽는다는 실존적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기술적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1등 기업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업가들에게도 인생에 한두 번은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10년을 공들여 만든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만 살 수 있는 잔인한 기로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도태되고 고집하면 파산입니다. 삼성은 결국 그 기로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가문의 전통과도 같은 제조 공정을 단번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로 한 것이죠. 거대한 자존심이 박살나며 사방으로 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이후의 행보입니다. 자존심을 버린 거인이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 하필이면 그들의 뺨을 가장 세게 때렸던 적진 한복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적은 삼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을까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그 소름 돋는 적과의 동침 스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삼성이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이며 들어간 곳, 그곳의 문을 열고 나온 파트너의 정체는 바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비즈니스판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뉴스는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누구입니까? 삼성의 영원한 라이벌 SK하이닉스와 10년 넘게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삼성을 HBM 시장의 2인자로 밀어낸 일ben공실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자다가도 치가 떨릴 적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 적의 기술 없이는 내일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비참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이 지배하는 경제 생태계의 민낯입니다.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 나를 살릴 치트키를 쥐고 있다면 기꺼이 그 발등에 입을 맞춰야 하는 게 이 바닥의 생존 법칙이니까요. 9년차 사업가인 제 눈에는 이 장면이 패배가 아니라 아주 영리한 욕망의 거래로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수는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발로 차버리지만 고수는 자존심을 팔아서 시장의 지배력을 삽니다. 삼성이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쓴다는 건 내가 틀렸다는 항복선언인 동시에 이제부터 남의 칼을 빌려서라도 니들을 다 베어버리겠다는 잔혹한 복수국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칼을 갈 시간을 기다리기엔 AI라는 먹잇감이 너무나 크고 달콤하기 때문이죠. 탐욕은 때로 도덕이나 체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결국 삼성은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경악과 함께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인이 적의 무기를 들고 다시 전장에 섰을 때 그 파괴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짜릿한 결합을 보며 가장 등 뒤가 서늘해진 건 정작 경쟁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내린 이 파격적인 결정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거대한 탐욕의 계산기가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삼성이 노리는 진짜 타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삼성의 내부 게시판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비난과 퇴식으로 불타고 있을 겁니다. 삼성이 자존심
자존심도 없냐, 자회사 기술은 어쩌라는 거냐 같은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겠죠. 하지만 경영진의 머릿속에 있는 탐욕의 계산기는 전혀 다른 숫자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바로 승자 독식이라는 비즈니스의 가장 달콤한 열매죠. 승리보다 값진 실리, 이것이 9년차 사업가인 제가 보는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1등 장비를 도입해서 시장 점유율을 단 1%라도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다면 삼성에게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헐값에 넘길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삼성은 이번에 그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감정을 제거하고 오직 숫자에만 집중하는 잔혹함을 선택한 것이죠. AI 반도체라는 거대한 파이 앞에서 우리 기술이 최고여야 한다는 명분은 무조건 많이 팔아야 한다는 탐욕에 완벽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경제가 작동하는 진짜 방식입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면 최고인 놈의 힘을 빌려서라도 판을 장악하는 것. 그 비겁해 보이는 선택이 결국 거대한 부의 지도를 바꿉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깔렸습니다. 삼성이 적의 칼을 빌려 휘두르기 시작하자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가 숨을 죽이고 그 궤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팔아 생존을 산 거인의 반격.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들이 10년 넘게 공들여 키워온 파트너를 삼성이 가로채가려 할 때 과연 그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생태계 전체를 배신감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전쟁의 다음 국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한미반도체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반도체 생태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10년 우정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는 배신의 드라마가 시작된 겁니다. 가장 뒤통수가 얼얼한 건 단연 SK하이닉스겠죠. 자신들이 정성껏 키워온 핵심 파트너를 라이벌에게 사실상 공유당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판에서 이런 도덕적 잣대는 사치일 뿐입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진위가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죠. 삼성이 과거의 관성을 깨버리자 주변의 모든 관계가 톱니바퀴처럼 어긋나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시대의 권력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생태계 교란 작전입니다. 삼성이 남의 장비를 쓴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AI 시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9년차 사업가로서 제가 보는 이 판의 핵심은 결핍의 전이입니다. 삼성의 기술 결핍이 한미반도체라는 날개를 달고 이제는 경쟁사들의 점유율 결핍으로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 상대의 생명줄을 뜯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명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전략. 이보다 더 잔인하고 확실한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반도체 전쟁터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삼성의 변심과 한미반도체의 선택에 집중하며 침을 삼키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치정 멜로 같은 배신극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정작 이 판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혼돈을 즐기며 조용히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죠. 과연 삼성이 쏘아올린 이 배신의 신호칸을 보고 미소 짓는 제3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삼성과 한미반도체의 은밀한 결합을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을 필두로 한 글로벌 후발주자들입니다. 삼성이 자존심을 꺾고 한미의 장비를 도입하는 순간 시장에는 아주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기술의 표준화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HBM4 시장은 누가 더 신비로운 기술을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그리고 많이 찍어내느냐는 처절한 물량 공세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기술의 고귀함이 숫자의 탐욕에 완벽히 먹혀버린 셈입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업계 1위 삼성이 한미반도체에 손을 잡으면서 자신들이 이미 선택했던 그 장비가 글로벌 표준임을 삼성이 전 세계에 공인해준 꼴이니까요. 이제 판은 뒤섞였습니다. 절대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는 혼돈의 삼국지가 완성된 겁니다. 9년차 사업가로서 제가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각자의 탐욕이 얽히고 설키며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서로의 목을 조르는 이 잔인한 경쟁의 메커니즘 말입니다. 이제 AI 반도체라는 전쟁터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 누가 더 빨리 자존심을 버리고 시장의 흐름에 몸을 던지느냐는 속도와 적응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고래들이 서로 엉켜 싸우는 사이 바닷물은 이미 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단 하나뿐입니다. 이 모든 판을 뒤흔든 삼성이 과연 과거의 왕자를 탈환하는 부활의 신화를 쓸까요? 아니면 이 선택이 거인의 마지막 발악이자 몰락을 재촉하는 독이 든 성배가 될까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대한 도박의 결과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성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한미 반도체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만난 이른바 괴물연합.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룰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재편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독자 생존이란 단어는 사전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를 겨루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누구와 손을 잡고 파이를 독식하느냐만이 유일한 생존 조건이 된 겁니다. 삼성의 이번 행보는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아주 서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우리조차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는데 너희는 대체 무엇을 걸고 버틸 거냐? 라고 말이죠. 9년차 사업가로서 제가 보는 이 연합의 진짜 무서운 점은 학습 효과입니다. 삼성이 한번 자존심을 버리는 법을 배우자 의사결정의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직접 치우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치우개를 가진 놈을 돈으로 사버리는 식이죠. 탐욕의 효율이라는 엔진을 달아버린 셈입니다. 이 무서운 연합은 곧 실질적인 수율과 숫자로 그 파괴력을 직면할 것입니다. 시장의 의구심을 단숨에 잠재울 압도적인 결과물로 가리죠. 거인이 고개를 숙였던 건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한 예비 동작이었을까요? 이제 판은 삼성과 한미반도체라는 두 괴물이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학습된 광기의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경쟁사들이 기술적 우위를 자랑할 때 삼성은 장비의 표준을 장악해 시장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연합의 탄생과 부활의 전조 뒤에는 우리가 끝까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결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삼성이 놓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결국 삼성은 실리를 얻었고 시장의 기대감은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화려한 부활의 서사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얻은 순리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성은 자체 기술력이라는 상징적인 왕관 대신 효율이라는 실질적인 칼을 선택했습니다. 9년차 사업가인 제가 보기에 이건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인 동시에 어쩌면 거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창의적 오기가 거세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장비로 만든 1등이 과연 영원한 1등일 수 있을까요? AI 시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삼성전자가 내린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내 방식을 고집하며 고고하게 굶어 죽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의 치욕을 견디며 타인의 힘을 빌려 세상을 지배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얄팍한 오만함입니다. 삼성이 자존심을 팔아 생존권을 산 것처럼 여러분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꺼이 내 안의 낡은 가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판 대가는 시장의 지배력이 될 수도 혹은 스스로를 복제 불가능한 존재에서 대체 가능한 존재로 떨어뜨리는 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인이 던진 이 위험하고도 짜릿한 도박의 끝이 부활일지 몰락일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이 던진 이 독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자존심을 지키는 2등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파는 1등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